내가 형님 가족을 무료로 들인 건 순전히 혈육의 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조카 새끼가 내 통장에서 4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칼을 쥐고 있었다.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그놈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며. 그날 아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통장 앱을 열었다. 잔고가 400만 원이나 빠져 있었다. 처음엔 은행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내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카드는 집에 두고 나간 적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님 가족이 들어온 지 2달째, 조카 민준이가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내 물건을 만지는 걸 몇 번 봤었다. 설마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즉시 민준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벌컥 열자 그놈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한 짓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더니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치미를 뗐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촌? 그 눈빛, 순진한 척하는 그 표정이 역겨웠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형님 가족을 들인 건 내 인생의 큰 실수였다. 형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형수님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조카 민준이는 고등학생,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나는 독신으로 안정된 직장인이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며 아파트를 개조해 방을 내주었다. 비용은 전부 내 몫고 그게 혈육 아니냐? 그런데 이 배신이라니. 독백처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항상 착한 척했지? 하지만 세상은 착한 놈을 밟아.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민준이를 노려보며 물었다. 돈 어디 썼어? 솔직히 말해 그놈은 여전히 부정했다. 저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거짓말이 뻔히 보였다. 나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속, 책상, 서랍. 그러다 핸드폰 충전기 뒤에서 내 카드를 발견했다. 증거였다. 형님과 형수님은 출근하고 병원에 가서 집에 없었다. 완벽한 타이밍. 나는 민준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말할까? 아니면 경찰. 그제야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삼촌, 제발. 실수였어요. 친구들이랑 게임 아이템 사려고 게임. 400만 원을 게임해?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실수. 내 인생이 실수지.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날 저녁 형님 가족이 모였다. 나는 차분하게 사실을 밝혔다. 형님은 충격받아 고개를 숙였고 형수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미안해요, 삼촌. 돌려줄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돌려준다고 끝날 일인가? 내가 내 신뢰를 훔친 대가를 치러야 해. 이 표면상으로는 용서하는 척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봐줄게. 하지만 다시는. 그러나 내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민준이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교사와 통화하며 조카가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도벽 증상이 보인다고 털어놨다. 물론 과장해서. 교사는 걱정하며 상담을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이는 첫 번째 단계.
민준이의 평판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할 터였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불렀다. 너 왜 그런 짓 했어? 진짜 이유 말해. 그놈은 주저하다 털어놨다. 집이 가난해서.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명품 가방, 최신 폰, 삼촌 돈 많아 보이니까 탐욕이었다. 혈육의 도움을 이용한 탐욕. 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내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ATM으로 봤구나.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에 형님과 대화를 나눴다. 형님, 민준이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도울게요. 형님은 고마워했다. 모르는 사이 나는 민준이의 대학 진로를 방해할 방법을 생각했다. 추천서, 자원봉사 기록.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조작할 수 있었다. 치명적이었다. 복수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민준이가 훔친 돈은 돌려받았지만 그건 표면일 뿐. 나는 매일 민준이를 관찰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표정,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듯 했다. 내 전화 한 통이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다. 상담교사는 민준이를 불러 상담을 했고 소문이 퍼졌다. 민준이 집에서 돈 훔쳤대. 아이들은 잔인하다. 민준이는 점점 고립되었다. 내 마음속 독백이 계속되었다. 내가 느낀 배신감, 나도 느꼈어. 하지만 내건 시작이야. 나는 형님에게 제안했다. 민준이에게 과외를 붙여줄까요? 대학 준비해야죠. 형님은 동의했다. 내가 소개한 과외 선생은 내 지인. 지시대로 민준이의 약점을 파악해 압박을 주었다. 너 집중 안 해? 이런 식이면 대학 못 가. 민준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내가 원수처럼 느껴지겠지? 어느 날 민준이가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들었다. 문밖에서 서서 들었다. 왜 나만? 삼촌 때문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찔렸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형님 가족을 들인 이유를 떠올렸다. 형님의 빚을 갚아주고 형수님 치료비를 대고 민준이 학비까지. 그런데 배신. 용서할 수 없었다. 형수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스트레스로 재입원 위기였다. 형님은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동생아. 민준이 때문에 내가 고생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님. 가족이잖아요. 속으로는 가족? 이제 와서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를 더 압박하기로 했다. 그의 SNS를 해킹할 사람을 알아봤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민준이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모았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가 돈 훔쳤대. 조심해. 소문이 온라인으로 퍼졌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 집에 와서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내가 내 돈을 훔친 대가야.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내 상처를 메우는 짓? 형님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어색해졌다.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형수님은 눈치챘다. 동생, 민준이 좀 봐줘. 요즘 이상해. 나는 대답했다. 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 이제 곧 끝나. 민준이의 대학 지원 시기가 다가왔다. 나는 내 인맥을 동원해 그의 지원서를 방해할 준비를 했다. 추천서를 가로채거나 점수를 의심하게 만들기. 어느 저녁,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삼촌, 저 미안해요. 정말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왜 지금 와서? 그놈은 털어놨다. 학교에서 소문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삼촌이 한 짓인가요? 직설적이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시작했어. 민준이는 울면서 말했다. 제발 그만해요.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충격받았다. 죽고 싶어.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내 독백이 혼란스러웠다. 너는 희생자인가, 가해자인가?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말했다. 생각해봐. 내가 한 짓의 결과야. 하지만 그날 밤 불안이 엄습했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내 복수가 살인자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계획을 중단했다. 아니, 수정했다. 치명적인 다음 수를 더 교묘하게. 민준이에게 상담소를 소개했다. 가봐. 내 문제 해결에 상담사는 내 지시대로 민준이의 죄책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를 제안했다. 이중성이었다. 나는 혼자서 고민했다. 이게 맞아? 혈육을 파괴하는 게? 형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형님,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님은 한숨 지었다. 내 탓이야. 사업 실패로 그때 깨달았다. 민준이의 도둑질 뒤엔 가정의 빈곤과 압박이 있었다. 내 복수가 표적을 잘못 잡은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가혹했다. 복수의 고조였다. 민준이의 대학 지원서가 제출되었다. 나는 뒤에서 손을 썼다. 내 지인인 교수에게 연락해 민준이의 서류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 학생, 도덕적 문제가 있어 증거 없이 소문으로. 대학 입학처에서 조사가 시작될 터였다. 민준이는 모르는 채 불안에 떨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훔친 400만 원, 내 인생의 일부야. 하지만 내 미래를 훔치는 건 나잖아.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형수님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스트레스로 합병증이 생겼어요. 형님은 절망했다. 동생아, 어떻게 하지?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내 복수의 결과인가?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다. 삼촌, 대학 떨어질 것 같아요. 왜죠? 눈이 빨개졌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 업보야. 그놈은 무릎 꿇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연민이 스쳤다. 이 아이도 피해자잖아. 가정의 희생양. 하지만 분노가 앞섰다. 늦었어.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형님은 민준이의 상태를 보고 나에게 따졌다. 너, 민준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님, 민준이가 훔친 돈 기억하세요? 그 대가예요. 형님은 충격받았다. 그게. 내가, 형수님은 울었다. 우리 가족 파괴하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독백이 멈추지 않았다. 너는 가족을 구하려 했어? 그런데 이제 파괴자가 됐어. 나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 거리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만족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민준이의 도둑질은 잘못이었지만 내 반응은 과했다. 치명적인 다음 수, 그게 뭐였을까? 완전한 파멸. 다음 날 나는 대학 측에 연락해 철회했다. 오해였어요. 민준이의 서류는 정상 처리되었다. 하지만 소문은 남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통받았다. 나는 그걸 보며 후회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하지? 형님 가족과의 관계가 얼어붙었다. 식사 시간에 침묵만 흘렀다. 민준이가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형수님과 비슷했다. 나는 책임을 느꼈다.
내 복수가 가족 전체를 망쳤어. 밤에 민준이 방 앞에서 서성였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화하자. 그놈은 문을 열었다. 피곤한 얼굴. 삼촌.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민준이는 털어놨다. 가난이 싫었어요. 삼촌처럼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나도 미안해. 과했어.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형님과 형수님을 모시고 가족 상담을 갔다. 상담사는 말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털어놨다. 형님의 실패, 형수님의 병, 민준이의 압박, 내 배신감. 눈물이 흘렀다. 내 독백이 변했다. 복수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어. 민준이의 대학 합격 통지가 왔다. 기뻤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앞으로 잘해. 나 믿어. 그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화해의 길은 험난했다. 민준이의 우울증 치료가 시작되었다. 나는 비용을 댔다. 형님은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형수님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깊었다. 용서했지만 잊을 수 있을까? 민준이와 대화를 자주 나눴다. 삼촌, 왜 저를 용서하세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너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으니까. 민준이는 변화했다. 공부에 집중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훔친 돈을 갚기 위해. 형님 가족이 독립할 준비를 했다. 동생아, 고마워. 이제 우리 힘으로. 형님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아쉬웠다. 이게 끝인가? 민준이가 말했다. 삼촌, 제 인생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러니했다. 내 복수가 오히려 그를 성장시켰다. 어느 날 민준이가 선물을 가져왔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시계. 삼촌, 이거 받으세요. 나는 받았다. 고마워. 그 순간 진짜 용서가 왔다. 독백이 사라졌다. 가족은 상처를 주고 치유도 준다. 형수님의 완치 소식이 왔다. 가족 파티를 열었다. 웃음이 넘쳤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복수였어. 파괴가 아니라 재건. 민준이의 미래가 밝아졌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가끔 민준이를 보면 분노가 스쳤다. 조심해. 다시는. 그러나 사랑이 컸다. 가족이란 그런 거였다. 민준이가 졸업 후 직장을 구했다. 나에게 상담했다. 삼촌,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나는 조언했다. 정직하게. 그놈은 웃었다. 내 인생도 변했다. 독신 생활에 지쳤던 내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형님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별 인사. 동생아, 언제든 와. 나는 약속했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평화를 느꼈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이의 변화 과정 더 자세히.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민준이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삼촌,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에 안심했다. 내가 성장했구나. 형님은 사업을 재개했다. 작은 카페. 나는 투자했다. 형님, 성공하세요. 형수님은 건강을 유지하며 도왔다. 가족이 다시 뭉쳤다.
내 삶도 달라졌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컸다. 배신을 용서한 게 내 승리야.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삼촌, 만나보세요. 나는 축복했다. 행복해라. 그 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우리 힘들었지? 형님의 말에 웃었다. 네, 하지만 강해졌어요. 민준이가 고백했다. 삼촌의 복수가 저를 깨웠어요. 나는 놀랐다. 미안해, 그놈은 요두. 아니에요. 감사해요. 내 독백, 인생은 드라마야. 배신과 용서의 반복. 형님 가족이 안정되었다. 나는 독립을 즐겼다. 하지만 연결은 끊지 않았다. 민준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다. 삼촌, 줄에 서주세요. 감동이었다. 이게 치명적인 다음 수의 결말인가? 사랑. 결혼식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결말은 평화로웠다. 민준이의 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삼촌, 봐주세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의미야. 세대를 잇는 용서. 형님은 성공했다. 카페 체인. 동생 덕분이야. 나는 겸허. 아니에요. 형수님은 건강했다. 고마워, 동생. 내 인생은 충만했다.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배신과 화해. 민준이와 산책하며 말했다. 내 덕에 배웠어. 가족은 용서야. 그놈은 웃었다. 삼촌도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어졌다. 의미 있는 결말.